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프로그램 시작 얼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타격을 감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외신 속보로 지금 긴박하게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을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 또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이스파한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인구 22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인데 주요 공군 기지와 핵시설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 피해 여부 궁금하실 텐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요. 또 거주지가 공격받았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란 쪽 움직임 보면 이스파한에서 방공망을 가동했고 곳곳에서 방공포를 발사했다는 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파한 공항을 오가는 에미레이트 항공 등 현재 여러 항공기가 우회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란 내 다른 도시들의 항공편 운항도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확한 상황을 알긴 어려운데요. 여러 정황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도 재보복 카드를 꺼내든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민간인 피해는 없어야겠고요. 핵시설 쪽을 타격을 했는지 이 여부가 또 향후에 이 전개가 어떻게 될지에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차례 예고를 했던 재보복 감행한 거군요. 이스라엘은 이란에 보겠습니다. 정부가 한동안 중단했던 브리핑을 재개한다고요? 네, 재개합니다. 정부가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열흘간 브리핑 열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의사 집단행동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재개합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국무총리실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회의가 끝난 뒤 3시에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계획 설명하고 의료계의 재차 대화를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또 어제 전해드렸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이르면 다음 주에 출범할 거란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마 이와 관련한 설명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이렇게 브리핑을 재개한 걸 두고 앞으로 정부 여당이 총선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 의료개혁에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는 이 접점을 찾지 못해서 이 갈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까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 이런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낸 건의문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를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건데요. 한 정부 관계자가 상식적인 범위의 제한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입시 등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회의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내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건데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000명까지도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 역시 오늘 중대본 회의 뒤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 상황에 따라서 최대 50% 정도까지는 좀 줄여서 받는 걸로 한번 건의를 했던 건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오후에 나올 브리핑 내용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야 상황도 지켜봐야 될 텐데요. 당 수습 방안을 모색 중인 국민의힘 오늘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요? 어떤 간담회였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100명이 넘게 모여서 총선 패인 분석하고 향후 계획, 향후 지도 체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이번 간담회 역시 당 수습책, 모색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 종합해 보면 특히 수도권 낙선자를 중심으로 전당대회 룰 그리고 당정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예.
일단 지도 체제는 실무형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는데 윤 권한대행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요. 다만 수도권 비윤계를 중심으로 더 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며 비대위도 혁신형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한 답도 내놨다고요? 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에 참석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특파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추가 경전 예산,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부정적인 뜻을 보였습니다. 네. 이 말이 왜 나왔냐.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4.10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걸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했는데 어제 민주당이 이를 거듭 주장하면서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추경 예산 편성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최 부총리가 현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한 모양새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을 보면 경기 침체가 올 때 추경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물가가 굉장히 무섭게 좀 느껴지기 때문인데 물가 관련 얘기도 혹시 있었습니까? 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지만 근원 물가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안 요인이 있지만 근원 물가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물가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농산물 가격 등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무겁게 느끼고 있다. 아마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겁게라기보다는 정말 무섭게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마트에 가면은 이거 뭐 담질 못하겠습니다. 네, 정말. 무서워요, 정말. 총선 끝난 뒤에 먹거리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 좀 눈치를 보던 회사들이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품목들이 인상이 됐습니까? 네, 그동안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올리지 않고 있다가 총선이 끝난 후 가격을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치킨부터 버거,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까지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 치킨 브랜드죠. 굽네는 1,900원씩 치킨 가격을 올렸고 팝파이스는 치킨과 버거, 음료 등의 매장 판매 가격은 100원에서 800원 올렸습니다. 평균 4% 인상한 거고요. 특히 지금 카카오, 초콜릿이 비상이라고 해요. 예. 서아프리카 이상 기후로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가 5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초콜릿이 들어간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 그게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오르는 초콜릿 제품 몇 가지 알려드리면 가나 초콜릿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고 빼빼로 1,700원에서 1,800원, 칸초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릅니다. 또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구구 크러스터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500원 비싸지고 티코, 셀렉션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오릅니다. 대체 내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입니다. 예, 뭐 원자재, 원재료 값이 오른다고 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합니다만 반대로 좀 가격이 진정이 됐을 때는 우리 소비자들 가격도 좀 같이 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오른 거는 쉽게 그러니까요. 내려가기 어렵다고 맞아요. 하니까요. 예, 김값도 많이 올랐다고요. 네, 이상 기후로 김 가공 전 원료인 원초 공급이 줄었는데 K푸드 열풍으로 우리 김이 해외에서 아주 인기라고 해요. 김 수요가 늘리면서 김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얼마나 올랐냐면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이 잇따라 평균 10에서 20% 인상했습니다. 조미김 시장 5위권에 드는 업체 가운데 3곳이 먼저 가격을 올린 건데 조만간 참치캔으로 익숙한 동원 F&B 같은 대기업 식품업체도 인상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값이 금값이다. 이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우스갯소리도 들리는데 김값이 오르면 김밥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네요. 네, 이미 김밥을 주 메뉴로 하는 분식집들도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김밥도 요즘에 뭐 사러 가면 한 줄에 5,000원 정도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 그러면은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자, 마지막 소식 듣기 전에요. 오늘 최희 아나운서가 전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있죠. 눈치가 빠르신데요. 뭐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이 지역번호로 전화가 갈 겁니다. 오면은 광고 전화 아니야 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받아서 뭐라고 말해야 되죠? YTN 라디오 평일 오후 1시에 이슈앤피플을 애청한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요.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가 관련해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정치 탑3 시간에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고송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슈앤피플 좀 각인이 확 될 수 있도록. 로고송이요? 네. 좀 음의 감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노래 음치라서요. 잘하시잖아요. 저요? 유명하던데. 유명하죠. 네. 아직 내일 안 한번 좀 작사 작곡을 해봐 주세요. 주말 동안 제가 한번 공부해 월요일에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총선이 시작된다고요? 네, 현재 시각 19일 인도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됩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데요. 임기 5년의 연방 하원 의원 543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무려 44일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에서 실시됩니다. 유권자 약 9억 7천만 명이 유권자가 거의 10억 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들으시면 신기하실 텐데 히말라야 산악 지역과 밀림, 사막 등 오지를 포함한 전국 105만여 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네, 개표는 6월 4일 하루 동안 이루어지고 결과도 당일 발표된다고 하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정말 모바일로 투표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유권자가 많은 곳들이 조금 더 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가능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결과 전망이 있습니까? 네, 지금 집권 여당의 승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디 총리를 간판으로 한 집권 여당 인도 인민당이 라훌 전 총재를 앞세운 제1야당 인도 국민회의에 압도적으로 앞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모디 총리 어떤 분이냐면 인도 경제를 고성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인도 경제 규모가 2014년 세계 11위에서 지난해에는 세계 5위까지 올라섰고 2027년에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등극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경제 잘 아시는 분들은 인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